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가고 요즘에 굉장히 마음 아픈 주택을 보유하고 어찌저찌 못하고 있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뭐 그러자니 내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골치 아프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근데요, 그냥 놔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원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 아파트를 바다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 나오면 바다가 좀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도 아닌데 자,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요. 요거를 에어비앤비를 운영했었어요. 예. 이거를 얼마에 받으셨지? 4,500이라 그랬나? 하여간 얼마에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에어비앤비가 잘 됐어요. 바다가 안 보여도 잘 되더라고요. 강원도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여서 그런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예. 근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에어비앤비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건 불법이죠. 예.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세대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한 집이라도 반대 안 할까요? 예? 그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뭐 벌금을 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지자체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원님이 바로 접으셨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요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리브 애니웨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예, 리브 애니웨어라고 하는 이것도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숙박업 같은 그런 플랫폼 사이트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합법적이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한 달 렌트 해주면서 120만 원인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금액은 안 여쭤봤네.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집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예, 아파트는 합법적이지 않아서 여러분 좀 불안하셨죠? 리브 애니웨어 시스템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업체하고 어떠한 뭐 저기를 광고로 뭐 이렇게 맺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넋놓고 있을까 봐.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뭐죠? 에어비앤비의 단점이 뭐죠? 여러분? 아세요? 합법과 불법의 이제 사이에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단점이었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합법인가요? 불법이에요. 오피스텔도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원의 동의를 구해야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보면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막 적발하고 이러지는 잘 않아요. 누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걸리지는 않는데 사실은 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잘 적발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사실 누가 주차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하 1층, 지하 2층에 공동으로 다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 집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 안 온다, 뭐 그런 개념이 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외부에 창문이 이제 많아가지고, 복도에 창문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 자꾸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 왜 이렇게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보통은 연인이나 이렇게 많이, 아니,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크게 주변에 이제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잘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오피스텔, 부담되지 않게 오피스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는 어떤 단점이 있었죠? 아파트는 공간이 이제 넓다 보니까 보통 어때요? 뭐 한 커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왜 온 거예요?
약간 휴양의 개념, 놀러온 개념이, 놀러온 분위기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고 막 뛰어놀고 민원의 소지도 많고,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단지 게스트한테만 잘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리브 애니웨어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리브 애니웨어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 약간 전전대 개념인 거죠.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가 이것도 막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전자계약으로 다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요. 한 달 살기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얼마나 합리적이냐면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건 사용하면 사용한 대로 받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이제 세 커플이 놀러 온 거예요. 저희 풀빌라에.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젊은 커플들끼리 온다 그러면 내가 안 봤는데 그 젊은 커플이 세 커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고 갔냐면 그냥 막 다 쓴 거야. 저희 집에 이제 사우나도 있거든요. 사우나 이렇게 그 약간 히노키 스타일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물 바가지게 부면서 이렇게 씩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며 저거며 그냥 그때 이제 여름쯤이었는데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다 틀어놓고 뭐 사우나는 사우나대로 틀어놓고 그냥 막 그냥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틀어놓고 왜 그런 나쁜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이러고 나간 거예요. 아, 제가 정말 예.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비용을 받아서 뭐 그건 뭐 얼마든지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과금도 그들이 낸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는 안 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거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리뷰 애니웨어 쪽은 본인들이 유튜브 광고도 해주고요. 마케팅을 또 본인들이 알아서 해줘. 인스타 광고뿐만 아니라 블로그. 예.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쭉 궁금해서 좀 거기 회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6월 달에 어떤 영상이 올라온 걸 봤는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 30개 지역에 4,000개의 숙소가 계약이 그렇게 리브 애니웨어 맺어 있대요.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5,000개가 지금 6월부터 지금 7, 8, 9, 10, 11 예. 1,000개가 또 늘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씩 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10,000개라 그래서 내 물건이 안 나갈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이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널리 알려질수록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신나는 거는 이거를 뭐 김지현 대표님 여자분 제 또래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대표님이시더라고요. 한국 분이세요.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요거 한국 분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있었던 어떤 단점들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에어비앤비 하고는 싶었는데 약간 불법이어가지고 고민하셨죠? 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것도 고민하셨죠? 이 리브 애니웨어는요. 최소 단위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하는 받지 않아요. 예, 일주일 이상만 받거든요. 대부분 일주일만 이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보통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야, 또 한국 분이 이분 참 잘했다. 좋은 아이디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에 이제 굉장히 외국에서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월마트 이런 거. 대형마트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대형마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마트, 월마트가 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잘 되는가 했더니 약간 한국 정서에 안 맞았나? 예. 뭐 어쨌든 망했습니다. 그죠? 접었어요. 또 돌아갔죠. 예. 근데 한국식 대형 매장, 이마트가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잘 되잖아요. 예. 이 리브 애니에요. 우리 정서에 되게 잘 맞게끔 잘 마케팅 잘해서 잘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경매 공매로 이렇게 시세 차익 보면서 월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자금이 씨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재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시간은 있는데 내가 어디 취직은 되지 않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부터도 에어비앤비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보다 내 시간이 많이 쓰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예, 마케팅도 알아서 잘 되고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경험해봐야 할 만한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저도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게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 리브엔이에요. 합법입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주려고 제가 빨리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공실이죠? 공실이죠? 예, 지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가뜩이나 이자는 늘고 있죠. 어떻게? 리브 애니웨어와 상의하세요. 저는 그 사이트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아무 관련 없고 단지 우리 군부님 경매 식구들과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인가 누군지 까먹었네. 그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죠? 어떤 시기에 살고 있죠? 굉장히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급격하게 오르는 고금리 갑자기 우리가 체감하기에 완전 고금리는 아니죠. 옛날에 더 고금리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예, 우리가 체감하기에 너무나도 단기간 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른 이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죠? 지금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의 변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항상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으로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죠? 특히 이제 갭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변화의 시기에는요. 누가 승자일까요?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충분히 이 환경을 내가 흡수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진짜 승자라고 합니다. 그죠? 강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고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승자가 아니고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사업할 재질이 아닌가? 내가 좌절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8년 동안 그곳에 내가 근무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8년 동안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노력은 하긴 했지. 돈 벌려고. 근데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7, 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예. 엄청 괴로웠는데 진짜 어?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막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장사로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그 고통 몰라, 여러분. 예. 이게 뭐 직장 생활할 때 고통이 2배, 3배, 그거보다 2배, 3배 강하겠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10배 그 이상이야, 진짜. 예. 어쨌든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8년이 내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내가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변화에 관심도 없고요.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멍하게 살았어요. 멍하게. 그냥 내가 뭐 생활비는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거 뭐 그냥 안전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멍하게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즐기면서 멍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 8년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물론 경매도 하고 뭐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좀 이게 뭔가 굉장히 그때도 더 지금처럼 노력했으면 더 빨리 엄청난 성장을 더 폭발적으로 했을 텐데 그 8년의 시간이 전 너무 아까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웅크러가지고 막 에이 나 부동산 뉴스 보기도 싫어 이제 아우 부동산인데 안 해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지금 누구에게나 지금 닥쳐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누가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후지 필름, 코닥 필름 기억나십니까? 노란색, 녹색, 필름통 기억나시죠?
안 써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동네 사진관 하나 뭐 없던 동네가 있나요? 그죠? 예, 요즘도 뭐 사진관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 구청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있잖아요. 왜? 그거 증명사진 때문에 예? 다 없어졌잖아. 후지 필름 다 없어졌죠. 예. 여러분 한참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그 시점에 애플이라는 핸드폰에서 갑자기 앱이라는 게 존재하고 테레비를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잡스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궤변을 놓았을 때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코닥은 망했고요. 파산했고요. 후지는 엄청난 회사로 다시 성장했습니다. 똑같이 필름 회사였어요. 코닥은 왜 망했고 후지는 성공했을까요? 코닥은 변화하지 않고 고수했습니다. 예. 변화하지 않고 계속 그 내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계속 영원할 줄 알았던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네, 후지는요, 이 필름이 몰랐는데 화학 제품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보존되게끔 이거를 사진이 썩지 않고 계속 보존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항산화 작용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물질들 자체가 자 노화를 방지하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이 변하는 걸 알고 어떻게 뛰어드는 거예요?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랑 관련된 것들이니까. 지금은 의료기기까지 이제는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더 크게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은 항상 1년 1년이 다르게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상황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내 삶, 내 자산에 지금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리브 애니어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걸? 그죠, 여러분? 음. 항상 외부에 어떤 요인이 오더라도 낯선 정보여도 낯설다고 배격하고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을 보내지 말고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고요. 그 조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는 인생을 살면서 3번은 온다?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맨날 옵니다. 그러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예전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된다님. 멘토님 저 내일 첫 입찰 가요. 멘토님의 낙찰가 받고 싶어요. 낙찰기 받고 싶어요? 뭘까요? 기 팍팍. 기 팍팍 싸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나는 된다님이 낙찰을 받아라. 팍팍! 된다. 그죠? 예, 우리 나는 된다님이 낙찰받는 물건은, 원래 그거를 낙찰받아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입찰장에 오지 말지어다. 그죠? 입찰 보증금 수표가 깜빡 잊고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지각하고 잘 도착했더라도 수표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입찰 봉투를 못 넣을지어다. 그죠? 괜찮다, 그죠? 나는 됐다니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경자원님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꽂아주세요. 그렇죠. 가슴에 팍팍 꽂아버려야 돼. 알겠죠? 샤즈님 에어비앤비와 리브 애니웨어 큰 차이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별지님, 자 그렇다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에어비앤비는 불법일까요?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도 있어요. 뭐예요? 빌라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 뭐가 어려워요? 빌라도 거기에 있는 보통 8세대가 살잖아요. 그럼 8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빌라는 더 잘 들켜. 왜냐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몇 호인지 뻔히 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자주 바뀌고 어때요? 거기도 방 하나가 아니니까 보통 연인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또 시끄러워. 민원도 발생하고 빌라가 제일 잘 걸립니다. 빌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다가구는 괜찮아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주인한테만 승낙을 받으면 되거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요? 옥탑방. 네, 옥탑방. 마당도 좀 있고요.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꽁냥꽁냥하게 연인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텐트 좀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숯불에 고기 꺼 먹을 수 있게 좀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방 안에는 영화 볼 수 있게 스크린을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내 돈이 없더라도 렌트해가지고도 가능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 민박업으로 여러분들이 또 승낙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숙박시설을 낙찰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 무조건 에어비앤비는 뭐 불법이고 뭐 이건 합법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 애니웨어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 이한 받질 않아. 여러분 입장에서도 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예, 항상 비즈니스의 최고봉은 뭐예요? 내 시간을 아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내 시간을 투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규모의 경제니까 내 시간을 투여해서 1억 번다면 그게 낫지. 그쵸? 그쵸?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나는 된다니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 우리 너무 아름답다. 막 응원해주고, 낙찰 받는다니까 또 응원해주고, 예. 나는 된다니 결과 궁금하니까 내일 꼭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아, 참,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 주셨네요. 하하, 그죠? 올리브 스토리님께서 저도 7년 동안 사업하는 일에 처음으로 느끼는 불경기입니다. 아유, 힘드시겠다, 그럼.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낙담하는 것보다 책도 읽고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며 또 다른 성장으로 노력 중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장이 멈췄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그러니 경매 절실함까지 느껴요. 멋지다잉. 예, 우리 올리브 스토리님이 또 이런 사연이 있으셨네요. 저희하고 지금 굿모닝 경매로 인연이 되신 지는 한 1년 넘었죠? 그죠? 또 이런 상황에 계신지 몰랐네. 근데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꾸준히 애매하게 잘 됐다면 그 일 20년, 30년 그냥 꾸준히 애매하게 그 정도로 살면서 내가 인생을 허비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더 크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걸 찾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사업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망해주셔서 IMF 때 제대로 망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심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어디서 빌려왔는지 그거 빌려가지고 사글제 집에, 이천에 30 막 판잣집 같은데 거기 방 2개 비탈길, 완전 스키로 따지면은 저기 용평 스키장에 한 저기 레드, 레드 쪽 정도, 레드 쪽 경사도 정도, 그런 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친구한테 기쁘게 그냥, 우리 이사 간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딴에는, 예. 그 친구가 이삿짐 저기 청소를 도와줘야 한대요. 도와줬지.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네. 그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예? 근데 그때 그런 고통을 주었던 우리 부모님과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구나. 예. 내 인생 나 혼자고 진짜 내가 열심히 일구지 않으면 아무도 없구나. 예.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열심히만 살면 안 되고 진짜 잘 살아야 되는구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올리브 스토리님,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경매 공매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우리 굿모닝 경매, 우리 백복션 식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오히려 갖게 됐다. 그 2년이란 시기 동안 그만큼 매출도 줄고 힘들었는데, 예, 서서히 이제 월세 세팅을 하면서 지금은 출발은 더뎠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월세 300만 원도 만들어 놨고. 근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전에 어때요? 내가 일하지 않고 월세 300만 원 세팅할 생각조차 못 했던 거지. 지금은 일하지 않고도 300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니 내가 어떤 장사,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네. 지금 힘든 거 이게 기회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혹시 힘드나요? 이 대출의 역습 때문에 힘든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길어졌죠? 네,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요. 어쨌든 예, 인사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료,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힘듭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금리 끄잡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연준 관계자예요?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는 관계자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바꾸려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노력하지 말고 예. 할 수 있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해라. 일을 하면 된다. 200만 원 있나요? 200만 원으로 지분 낙찰 받아. 50만 원이라도 벌으세요. 그럼 되잖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